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6월에 이제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좀 거듭 고배를 마시고 있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도 도대체 왜 도전을 하는 건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지수 편입이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왜 투자에 중요한 요소냐? 네. 좋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MSCI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MSCI가 정확히 뭡니까? 약자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예. MSCI 지수는 이제 MSCI사가 만든 일종의 투자 지표를 말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제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신흥 시장 지수가 있고, 그 밖에 프론티어 시장 지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홍콩이나 일본, 그리고 또 호주, 싱가포르 등 총 23개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중으로 좀 보면요, 이제 미국이 65%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 영국 이렇게 좀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글로벌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MSCI 지수를 어떤 투자 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진국 지수를 가장 주된 투자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떤 거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집어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S&P 500 ETF나 나스닥 ETF처럼 지수 자체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23개 국가나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없다. 안 껴있다. 좀 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 편입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는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지수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기계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을 일정 부분 매입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도 그만큼 당연히 오르게 될 텐데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61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스피로 따지면 최대 4,000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고,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변동성 축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계속 크게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시장 변동성이 최대 14%가량 이제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좀 경향이 짙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 중국과 함께 MSCI 신흥국 지수에 좀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선진국 지수 편입 대상에 오른 게 2009년부터라고 하는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아직까지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 편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MSCI는 매년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거의 매년 똑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역외 외환 시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놔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기업이 배당금을 배당락일 이후 결정을 해서 이 배당 수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규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 복잡한 절차 등이 있습니다. 역외 외환 시장이 없어서 편입이 안 된다. 그러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만드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환율 변동이 심해지고 또 급변동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이죠.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김 총리는 외환 시장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 장치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외 시장 개설 부담이 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런 우려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거 또 달라질 게 있을까요? 될까요? 달라지는 조치가 없다면 결과도 아마 이제 올해와 똑같을 겁니다. 네. 지난해에도 우리 경제 위상만 좀 강조하다가 편입이 또 불발됐던 사례가 있죠. 그나마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MSCI 측과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이 역외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통화인 만큼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환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내용을 MSCI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SCI가 제시한 근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가 더 있고 또 이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다소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김보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